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치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한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의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특성의 일부를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와 연결 짓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보이는 특성 중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어리석음은 지능지수, 즉 IQ가 낮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특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합리적 추론 능력이 결여된 상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무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덫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덫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덫에 함께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 나타나는 12가지 주요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며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그들은 굳게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의견을 듣는 것 자체를 끈질기게 거부합니다. 마치 이 방에서 의미 있는 의견은 오직 자신의 것뿐이라고 굳게 믿는 듯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답정너, 즉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되라는 태도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정답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에 타인의 지혜를 빌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둘째, 이분법적 사고, 즉 흑백 논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선과 악, 내 편과 내 편, 옳고 그름으로만 나누려 합니다. 회색지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추상적인 생각이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피곤하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단순함은 그들에게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셋째,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마치 이전에 겪었던 실패와 좌절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실패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전혀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즉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뿐입니다. 넷째, 호기심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느끼나요?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비난하고 희생양을 찾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섯째,
매우 충동적으로 결정합니다. 시간, 절차,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 순간의 기분이나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는 그들의 삶에 확고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여섯째, 감정적으로 매우 변덕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토라져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걸러내는 필터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곱째, 타인을 쉽게 무시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방어벽은 매우 두껍고 견고해서 누군가 건설적인 피드백이나 논의를 제안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를 차단해버립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평가에 극도로 예민하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여덟째, 놀랍게도 그들은 기가 얇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주장이나 신념을 지지해주는 이야기라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비논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쉽게 믿어버립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을 강화해주는 가짜 정보나 선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홉째, 사고방식이 매우 피상적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내면의 성장이나 관계의 깊이가 아닌 겉으로 보이는 부,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10번째, 끊임없이 타인을 판단하고 서열 매기기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사회적 피라미드의 어디쯤 위치하는지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깎아내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맹목적으로 순응하며 어떻게든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11번째, 경청 능력이 최악의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 당연히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수많은 맹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이 모든 특성들의 총합으로 그들은 결국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들의 이기심, 통제력, 그리고 소통 불가능한 완고함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대체 현실에 살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교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만의 대체 현실, 즉 어리석음의 덫에 갇힌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며 놀라거나 분노하는 대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담담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여러분만 지치게 됩니다. 둘째, 절대로 그들과 논쟁하지 마세요. 그들은 어리석게 구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경기장에 발을 들이는 것이고 그 게임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논리를 무시하고 말을 바꾸고 인신공격을 해서라도 이기려 할 것입니다. 셋째,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세요.
그들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여러분이 대신 해결해주지 마세요. 때로는 아픈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결과를 마주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세요. 넷째, 권력과 결합된 어리석음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음 자체가 위험하지만 그것이 권력이나 지배력과 만났을 때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반성하게 하려는 목적의 질문을 멈추세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저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정말 모르겠어요. 와 같은 질문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은 오히려 그들의 방어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 뿐입니다. 여섯째,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폄하하고 무시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굳건히 지키세요. 그들이 이 방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너야 라고 말할 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피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깊은 감정적 교류나 진솔한 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삶의 패턴은 어리석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지혜입니다. 지혜란 건전한 판단력과 지식의 기반을 두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덫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덫에 걸린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덫에 함께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 팀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리 와서 내 통제 아래 있어라고 소리칠 때 우리는 미소 지으며 말없이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저는 어리석음의 세계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품위와 존중이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온전히 아끼고 지킬 수 있는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이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